시험 문제를 오늘 겨우 내서 지금 10시 반, 12시 반인데 급하게라도 지금 좀 그 시험 힌트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오늘 냈어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미리 힌트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자, 시험 힌트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험은 우선 쉬운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했던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고, 공부를 조금만 해도 조금의 점수는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그 점수 차이가 없어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도 공부한 것 치고는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뭐 100점을 맞으려면은 조금 더 어렵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문제가 나왔고요. 전에 15문제가 객관식이고 5문제가 단답형이었는데, 이 단답형 5문제 중에서 3개만 단답형이고 2개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어디 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할까요? 요거 펴놓고 어떻게든 해보면 되겠다. 자, 요거 펴놓고 한번 해볼게요. 뭐, 한 부분 아무데나 이제 펴놓고 하얗게 만들어 놓고 하면 될 거니까. 자, 요거 하얗게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커져라. 더 커지는 방법이 없나? 잠시만요.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삼각함수? 이게 좀 빈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 자, 이 정도면 이제 힌트 주기에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자, 1번, 2번, 4번, 5번 요런 문제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사이에 자, 지웁시다. 4의 제곱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은요. 8의 세제곱근은 뭐 세제곱해서 8이 나오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6의 4제곱근은요. 2가 되겠죠. 그러면 16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16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되면 되겠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기호로 표현한 것도 나오겠죠.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요런 거. 요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뭐 이거는 얼마 나올까요? 뭐 이런 2 나오겠죠. 5제곱해서 30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열심히 하고 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1번, 2번. 자, 3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공식을 주어줘 놓고 정육면체 공식이 주어졌었죠. 정육면체의 공식이 주어졌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예요. 모서리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부피가 2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게 부피가 2배 되는 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부피가 2배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면 요 한 변의 길이가 A였는데 요 길이가 이 A의 몇 배가 되어야 될까요? 뭐 이 얘기를 한 거죠. 2배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12분의 루트 2 A 제곱에 요게 부피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게 공식이 맞나? 교과서를 잠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나? 세제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A의 세제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좀 잘못 나왔어요. 왜냐면 부피이기 때문에, 공식이 이게 세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신사후 수업 교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낸 문제라 검토를 별로 못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좀 급하게 지금. 세제곱이네. 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지금 당장 여기를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세제곱. 자, 이게 부피가 공식이 여기 세제곱입니다. 보통 부피 공식은 다 세제곱이 나와요. 왜냐면은 정육면체나 뭐 이런 거 해도 이제 보면 요 A면 부피할 땐 A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해줘야지 이제 그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 하면은 이번에는 부피가 2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피잖아요. 요거 2배 한 게 이제 12분의 루트 2 요번에 길이가 달라졌죠. B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부피에서 2를 곱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부피인데 얘는 공식이 이거랑 똑같겠죠. 자, 수업할 때보다 이게 훨씬 편하네요. 공간이 넓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12분의 루트 2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약분이 되고요. 2a 세제곱은 b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의 관계를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요걸 해줘야 되겠죠. 세제곱근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길이는 양수니까 음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2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a의 세제곱근 a 세제곱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얘는 이제 a가 되는 거죠. a,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배가 된다면. 자, 여기 4배가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놔두고. 4배? 아니, 5배. 5배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 공식은 이거죠.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 자, 그게 12분의 루트 2 b의 세제곱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b란 말이죠. 큰 게. 요거는 작은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게 5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5배. 그러면 같아진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a와 b와의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없어지고요.
5a 세제곱이 b 세제곱인 상태에서 세제곱근을 다 만들어 줍니다. 양쪽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등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세제곱근.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분리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5,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요거만큼 배수를 해주면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다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 곱하기 하는데, 자 3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 루트 2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3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니까 어떻게 돼요? 3에 2 루트 2 곱하기 곱하기니까 안에서는 더하기 위에서는 더하기 자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됐어요.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되면 답이 3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변형시켜 봅시다. 만약에 이 부분이 9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이 3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고 나면 여기도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3의 0제곱이 나옵니다. 3의 0제곱은 얼마죠? 모든 지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했었죠. 왜 그렇죠? 3에 예를 들어서 5제곱이 있는데 나누기 3의 4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수로 나타내보면 3이 5개 있죠. 위에 5개 있는 상태에서 밑에 3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고 3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이 세제곱이 뭘 의미한다고요? 여기는 5와 2를 뺀 그 3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밑에도 5개가 있겠죠. 그러면 싹 다 지워지고 약분이 되면 5 빼기 5니까 지수가 0이 될 건데, 싹 다 이렇게 약분이 된 경우에는 뭐예요? 답이 1이죠. 그래서 3의 0제곱은 1이고 2의 0제곱도 1이고 5의 0제곱도 1이고 7의 0제곱도 1이고요.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0제곱이면 무조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이 기호를 쓰는 그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모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다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답이 항상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 5번의 힌트였고요. 6번은 숙제의 마지막 지수 숙제의 마지막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거나 이 문제를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6번은 뭐 예를 들면 이거 6번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7번도 이제
뭐 이런 문제들 있죠. 로그 7을 밑으로 하는 49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7을 뭐 이런 방식으로 7의 제곱이니까 이 2가 튀어나와서 이제 얘는 2로 나오고 얘는 1로 나온다. 그래서 2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5분의 1이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그 5의 제곱인데 25가 5의 제곱인데 분모라서 마이너스. 그러면 밑에 5죠. 이 마이너스 2만 튀어나오니까 로그 5를 밑으로하는 5 뭐 이런 거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로그 125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로그 5를 밑으로하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네, 요거 세제곱인데 분모다. 분모에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따라 붙는 거죠. 요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3 로그 5를 밑으로하는 5. 얘는 밑과 진수의 숫자가 같으니까 얘는 1이고 없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만 나오면 된다. 우리 로그 문제 풀 때 계속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릴 수 없는 문제. 힌트를 주는 것도 이상한 문제. 예. 그 다음에 8번. 8번 힌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 로그 뭐 5를 밑으로 하는 루트 2 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뭐 2 플러스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뭐 뭘 하지? 10분의 1?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스타일들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 앞에 있는 거 항상 위로 먼저 올려야 된다 했죠. 앞에 있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 올려야 됩니다. 로그 5를 밑으로하는 루트 2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로그 5를 밑으로하는 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5를 밑으로하는 10분의 1인데 자 밖에서 빼기면 안에서는 나누기라 했었죠. 자, 요건 뭐예요? 2 루트 2가 될 거죠. 왜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요거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루트 2 붙여주면 됩니다. 자, 로그 5를 밑으로하는 2 루트 2. 자, 나누기 2 곱하기 10분의 1.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없어졌고요. 로그 5를 밑으로하는 10분의 루트 2가 나오겠네요. 뭐 더 이상 더 생략되지는 않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런 거 할 줄 아시죠? 이런 거. 자,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자, 요것만 따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건 얼마예요? 오를 밑자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거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5를 밑으로하는 5. 그래서 요거 1 나오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 1도 있는 거 기억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요런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풀 수 있을 만큼 좀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요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교과서에서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온 유형들. 자, 요런 거, 로그 10을 밑으로하는 뭐 2는 A고, 로그 10을 밑으로하는 5는 B다. 뭐 이렇게 해서 A, B로 나타내라. 뭐 예를 들어서 로그 10을 밑으로하는 어떤 걸 해볼까요? 50은 A, B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러면 로그 10을 밑으로하는 5 곱하기 2 곱하기 5가 50이네요.
그러면 로그 10을 미출하는 5의 제곱 안에서 곱하기니까 밖에서는 더하기 로그 10을 미출하는 2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 앞에 2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 2 곱하기 b 곱하기도 아니다. 2b 더하기 a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례대로 예쁘게 정리합시다.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후라락 빨리 끝내야 돼. 후라락.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지? 자, 로그 5를 미출한 5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로그 6을 미출한 6이면 1이 나오죠. 로그 7을 미출하는 7이면 1이 나오죠. 로그 10을 미출하는 10이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진수와 밑이 똑같으면 1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로그 5를 미출하는 1은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밑에 있는 5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5의 0제곱. 5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로그 6을 미출하는 1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로그 7을 미출하는 1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로그 10을 미출하는 1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그러면은 로그 5를 미출하는 0은 뭐가 나올까요? 처음부터 우리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0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밑과 진수의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이제 로그 함수를 사용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진수의 자리에는 0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 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표는 교과서에 있는 표를 그대로 넣었어요. 교과서에 이제 예시로 들어있는 표 그대로 넣었고 거기서 이제 그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로그 함수표가 이렇게 있는데 뭐 1.0, 1.1, 뭐 땡땡땡 3.0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혀 있어요. 0, 1, 2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힌트만 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에는 0.0043 이렇게 나왔고요. 1.12 같으면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1.12 0.0492 0.0492 뭐 이렇게 나왔어요. 3.0도 한번 찾아볼까? 3.01 찾아볼게요. 3.01 찾아보면 0.48 3.01 0.4786 자, 0.4786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로그 10을 미출하는 3.01이 0.4786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30.1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1도 구할 수 있고요. 3010, 3010도 구할 수 있고요. 숫자나 배열이 똑같은 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구할 수 있는가? 10을 미출하는 0.0301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이제 큰 힌트고요. 요걸 기반으로 다 구하는 겁니다. 우선 로그 10을 미출하는 30.1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로그 10을 미출하는 자, 3.01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10을 곱한 게 30.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로그 10을 미출하는 3.01에서 안에서 곱하기면 밖에서 더하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 3.01이 얼마예요? 0.4786 여기 적혀 있습니다. 로그 10을 미출한 10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1.4786. 자, 1.4786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로그 301을 한번 구해볼게요. 로그 301을 구하려면 우리가 아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3.01을 해놓고요. 곱하기 100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로그 10을 미출하는 3.01 플러스 로그 10을 미출하는 100이 되겠죠. 안에서 곱하기가 밖에서의 더하기.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얼마요? 0.4786.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예요? 10의 제곱이니까 2 튀어나오고 2가 되겠죠. 그러면 2.478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 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3.4786 소수점을 여기서 한 칸 옮겨서 숫자가 커졌으면 여기 1이 붙는 거고요. 두 칸 옮겨서 숫자가 커졌으면 2가 붙는 거예요. 세 칸 옮겨서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원리는 이거지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몇 번 풀고 나면은 요령이 생겨서 아주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즉흥해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010000. 자, 이건 얼마 나올까요? 보나마나 분리가 될 거고요. 원래 여기 소수점이 있었죠. 그쵸? 3.01의 소수점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3.01의 소수점이 있었고 몇 칸 옮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옮겼죠. 그럼 7점 뒤에 소수점, 소수 자리 4, 7, 8, 6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0.301 이것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값은 로그 3.01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3.01 플러스 로그 10을 미출하는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로그 10을 미출하는 3.01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10을 미출하는 10. 근데 요거 1이죠.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얼마죠? 0.4786 빼기 1. 자, 이게 숫자가 더 크니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0. 자, 뒤에서부터 씁시다. 4, 1, 2, 5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0.5214.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거 요거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0.0301 로그. 자, 요게 1은 로그. 자, 요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4786에서 빼기 2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소수점이 두 칸 옮겨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214.
부분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요거 찾고 나면은 숫자가 요거랑 이제 나열이 똑같은 스타일의 것은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이제 찾는 요거 이제 시험에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뭐, 이런 문제 있었죠. 교과서에. 로그, 3을 미출하는 x. 그리고, 로그 6을 미출하는, 그 다음에, 로그, 2를 미출하는, 숫자가 너무 크면 힘들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좀 바꿉시다. 요것도 4 정도로 바꿉시다. 그래야지 안 힘들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0이라면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죠. 이거부터. 자, 이 괄호는 그대로 있고요. 로그의 정의에서 얘가 이쪽으로 밑으로 넘어갑니다. 2의 0제곱. 그럼 1 나왔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로그의 정의에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4만 넘어갔어요. 괄호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졌겠죠. 4의 1제곱이라서 4고요.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3의 4제곱. 그러면 8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패턴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1을 해보면 어떨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 로그 4. 괄호는 없어지겠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괄호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냥 2의 1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2죠. 2의 1제곱이니까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넘어가 주고요. 4의 2제곱 나왔어요. 얼마예요? 16. 자, 그 다음에 3에 이건 숫자가 많아서 계산을 못해요. 3의 16제곱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풀 수 있어요. 또 숫자 좀 바꿔볼까요? 제가 이거 한 2번 풀어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숫자는 아무리 크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를 200을 넣어 봅시다. 장난을 좀 쳐보는 거죠. 자, 200을 넣으면 이걸 200을 보는 순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겠죠. 낚여서요. 낚이면 안 됩니다. 문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200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의 0제곱.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괄호만 없어지고. 200의 0제곱은 얼마죠? 1입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4가 또 넘어가 주겠죠. 로그 3을 미출한 x만 남고 4의 1제곱. 그럼 4네. 3 넘어가 주죠. x는 3의 4제곱. 그러면 81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도 이거 몇 번 해보면 여기는 장난쳐도 되겠구나. 여기는 낚시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 그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이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원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였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숫자가 좀 다른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5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y는 3의 x제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왜 x에 붙어 있는 거는 그 부호가 반대로 가죠.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원래는 여기 0,1을 지나가는 그래프였는데 이 0,1이라는 이 위치가 1만큼 이동되고 5만큼 이동돼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똑같습니다. 근데 요런 때는 이제 저게 주어지죠. 범위가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된 요 그래프의 식이 요 식입니다. 요 식. 요 식을 이제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의미가 있고 그 밖에 있는 그래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밖에 있는 건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최소값은 어디일까요? 최소값은 여기고요.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면 여기 구하면 되고요. 최소값 구하라면 여기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 구해볼까요? 최대값 어디에서 나오죠? 2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2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어줘요. 여기 x가 2니까 x축이잖아요. x가 2니까 2 넣어주면 3에 2 빼기 1 1이네요. 1 더하기 5 3의 1제곱은 얼마죠? 3 더하기 5 하면 8. 자, 여기가 이제 2,8이 나오고요. 최대값은 8이 나옵니다.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있죠. 마이너스 2에서 여기 넣어주면 자, 3의 x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거 뭐야, 이거.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3의 최제곱 27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27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5. 자,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네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말하죠. 5와 27분의 1인데, 5를 27에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135인데 136 27분에 136 나오겠네요. 문제를 괜찮게 낸 것 같아요. 암산도 가능하네요. 자, 만약에 이제 또 변형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만약에 3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이라면 여기 숫자 좀 줄입시다. 5는 부담스러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래프가 자, 기본 이제 시작하는 그래프가 3분의 1의 x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냥 이 y축을 기준으로 거울 보듯이 뒤집힌 그래프. 자, 요게 나오고요. 요것도 좀 예쁘게 그립시다. 요렇게.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자, 요렇게 나오는데, 자, 범위는 어떻게 하죠? x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합시다. 숫자가 크니까 싫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연습인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쓰는 거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고요. 최소값은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지점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구해볼까요? 최대값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요. 자, 요식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이제 이 분수와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11.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x자리에 1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 0제곱 플러스 2. 그러면 1 플러스 2.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3.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문제들은 푸는 요령이 있죠.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는가?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로그 함수 안에 뭐야 이거? 아, 제가 꺼버렸네요. 어디가요? 나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살아있습니다. 자, 근데 되돌릴 수가 없네. 자, 로그 함수 안에, 지수 함수, 그건 말고.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식도 다 지워버렸네. y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 x-1 플러스 2. 아까 이렇게 했었나요? 자, 이렇게 했다 치면, 얘는 어차피 요 그래프인데 평행 이동을 해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해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 요 사이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1도 넣어봐서 크면 최대값, 작으면 최소값.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항상 맞아 들어가느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3에 x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범위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무작정 이제 두 개 다 넣어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는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도 그렇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양 끝값 둘 중에 최대값 최소값은 나올 수 있다. 자, 아닌 경우를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각도를 봤을 때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갔어요. 4사분면. 자, 30도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이렇게 생겼죠? 30도.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120도는요? 여기가 90도잖아요. 90도에서 30도 더 갔으니까 2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그러면 210도 같은 거는 몇 사분면의 각이죠? 여기 있는 거니까 3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390도는요. 400도는요. 400도. 4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400도는 360도를 돌고 한 번 더 40도를 간 거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도를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400도는. 그러면 760도는요. 360도 두 번 하면 얼마죠? 720도죠. 거기다가 더하기 40도 한 거예요. 이것도 1사분면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0도는요? 900도는 어떻게 돼요? 360 더하기 360 더하기 벌써 이제 720이죠. 그 다음에 180도네. 딱 180도면 4분면이 없어요. 910도로 하겠습니다. 190도가 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60도, 그 다음에 190이니까 180하고 10도 더 돌았어요. 그러면 3, 4분면의 각입니다. 1, 2, 3, 4분면. 몇 사분면의 각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 공식을 배웠죠. 그래서 15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 넓이를 차례로 구하는 건 나오는데 이때 각은 호도법의 라디안으로 주어집니다. 라디안이면 어떻게 돼요? 180도가 파이죠.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돼요? 90도는 2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3으로 나누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90도를 반으로 나누면 45도인데 45도는 4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60도를 반으로 나누면 30도인데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아는 각도로 요 호도법으로 이런 각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데 각도는 이제 세타로 나타냅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제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처럼 생긴 부채꼴이 있는데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 부채꼴인데 여기가 세타고 요 반지름 R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럼 요 호의 길이는 L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L의 공식이 있었죠. 교과서에도 L은 R 세타 이렇게 해서 R 곱하기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 있었죠. 넓이 S는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는 2분의 1 RL.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던 공식이고요. 요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은 반드시 다 외워야 되고요. 자, R이 10이고 반지름이 6분의 파이다. 그러면 호의 길이 L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L은 R 세타입니다. 그럼 L은 R 10. 자, R이 10이고요. 세타 6분의 파이고요. 그럼 약분 3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R L. 자, 요거죠. 2분의 1 R. R은 얼마죠? 10이네요. L은 얼마죠? 3분의 5파이. 2하고 10하고 약분이 됐어요.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3분의 25파이. 2분의 1 RL 써도 되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2분의 1 R 세타 써서
이거 무시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2분의 1 r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0 세타 6분의 파이 세타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약분하죠. 50. 또 약분 됩니다. 2로 25. 그러면 3분의 25 파이.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원의 그 호의 길이와 반지름 호의 길이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딴 걸로 해봅시다. r을 만약에 한 7 정도 해볼까요? 세타는 4분의 파이 해볼까요? 약분 하나도 안 되겠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L을 구하라고 하면 R 세타니까 7 곱하기 4분의 파이 해서 4분의 7 파이. S는요? S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49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 그러면 8분의 49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단위는 얘는 길이라서 센티미터 혹은 미터 혹은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얘 넓이는요.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밀리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이렇게 항상 이 제곱 킬로미터 제곱이 붙어줘요. 넓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잠깐만. 이 힌트는 지금 주관식 힌트까지 제가 다 드렸네요. 주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가 꽤 쉽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쉬운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등식 푸는 것도 나왔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등식 푸는 거.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문제로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32라는 게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 그러면 얘 둘이도 똑같아야 되고 밑이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만약 바꿀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이항하고 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푸는 방법 똑같이 나올 거고요. 또 다른 방법 제가 조금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6. 근데 16은 뭐죠? 2의 4제곱이죠. 그런데 얘랑 또 밑을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인데 거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은 이제 다 한 덩어리 다 똑같은 거고 2분의 1에
x 플러스 1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자, 밑이 이렇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 이제 적어놨어요. 삼각함수 문제. 자, 사인 30도는 어떻게 구하죠? 사인은 자, 30도면 사인 이렇게 구하죠. 1대 2대 루트 3인데 요 30도면 1대 2대 루트 3이에요. 30도, 90도, 60도. 자, 1이 제일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제일 긴 거는 2죠. 그 사이에 루트 3이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 3이 높지만 이 2는 루트 안에 넣어보면 루트 4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긴 게 2예요.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얼마?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얼마?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 자, 사인 60도는 얼마? 왼쪽에다가 각을 놓으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왼쪽이기 때문에 60도를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제일 짧은 거 1, 제일 긴 거 2, 그 사이 거 루트 3. 자, 위에 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사인 60도 얼마죠? 빗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얼마죠? 빗변분의 밑변 2분의 1. 탄젠트 60도 얼마죠? 밑변분의 높이. 자, 그 다음에 45도도 구해봅시다. 45도. 45도는 45도짜리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45도. 1대 1대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45도. 코사인 45도는 얼마죠? 왜 코사인부터 했지?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빗변분의 높이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런 것들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여러분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그래프. 자, 이런 문제는 어떡하죠? 예를 한두 개 정도만 들어볼게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 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뭐 2의 x제곱이다. 요거를 평행 이동을 하는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축으로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요. y축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이렇게 한번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는
0,1이 지금 지나가는 점이었죠. 요게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되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점근선은 뭐예요? 여기서 한 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칸 아래 내려오면 됩니다. 자, 세려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x가 마이너스 3이에요?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걸리는 거 보이죠? 이거 y축이죠?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의 방정식. 식을 적어놓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함수 뭐뭐뭐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건은 y절편과 점근선을 표시할 것. 점근선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축은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뭐 제가 넣어봐야. 자, 그 다음에 y절편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y절편은 그냥 이거 하나 집어서 y절편 표시해 주면 되는데 y절편은 구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았죠. y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x에 0을 넣는다. y절편이란 게 이 y축과 만나는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y축과 만나면 이게 y절편이죠. 이 y절편 특징은 뭐예요? x좌표를 읽으면 0이란 거예요. 그래서 x에 0을 넣는 겁니다.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으아!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버튼이 왜 이렇게 옆에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울 수도. 지워야 되겠다. 지워서 어떻게 했더라? 자, 아무튼 제가 다시 그릴게요. 아까운 시간에.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y절편을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y절편. 이 식의 y절편이기 때문에 x에 0을 넣으면 돼요. 자, 2의 1제곱은 뭐죠? 2죠.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2 빼기 3, 마이너스 1. y절편에 마이너스 1에다가 하나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의 x제곱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평행 이동했던 거 기억나나요? 0,1에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하나 둘 셋 3만큼 이동해서 여기도 지나가야 되고요. 거기서 한 칸 내려와서 점근선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에서부터 이렇게 점근선에 가까이는 있지만 닿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 y절편 표시가 됐죠. 점근선 표시됐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요거 보면 바로 나와요. 지수함수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고요. 뭐 딴 건 없네요. 요 점에 좌표 적어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칸 내려갔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할게요. 여러 번 해보고 해야지 이제 느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제일 기본형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요 밑에 이거 3으로 할까요? 이렇게 2든 3이든 사실상 똑같아요. 똑같지 않네. 자, 여기 3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숫자가. 자, 이거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로그 3을 미출한 x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3을 미출한 x. 로그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 1,0을 지나가는 그래프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점근선은 이 선이에요. 그 y축 x는 0선. 자, 얘가 3만큼 2만큼 이동이 되면 되겠죠. 요 점에서 하나 둘 셋 3만큼 2만큼 이동이 되어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고 한 칸 앞에는 점근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 3이었잖아요.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2겠죠. 2. 근데 뭐가 2예요? x가 2겠죠. 아까는 y가 2였는데 요거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점근선 여기 표시해 줬고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은 구할 수가 없네. x절편을 구해야 되네요. 이걸 플러스 3으로 고칩시다. 그럼 y절편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y절편 적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여기 1,0. 자, 3만큼 이동해요. 하나, 둘, 셋. 3만큼 이동했고 2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한 칸 옆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 여기다가 이제 점근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감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요 x에 걸리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y절편 여기 걸리죠. y절편. 자, 여기 x에다 0 넣으면 됩니다. 로그 3을 미출하는 x에 0 넣으면 3 플러스 2. x에 0 넣었더니 요거 3 나왔죠. 1이죠. 그럼 여기가 y절편이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건 이제 시험 힌트는 아닌데 왜 이런 y절편이나 x절편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제는 실수 안 하지. 자, 요거. 자, 이 식을 거꾸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0,3이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로그 3을 미출하는 이 한 미지수가 하나 더 있구나. 네, 뭐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그 3을 미출하는 x-a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놓고 0,3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요 얼마나 이동했는지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a 값을 넣은 거에다가 0,3을 하면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죠. 요게 주어져 있다면요. 아무튼 요까지. 자, 아무튼 요까지 해봅시다.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시험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오. 자, 시험 힌트를 다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래요.